기억에 지금 이 무지한 이 세대의 중심에는 주사파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태경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하태경. 저희 사무실에 VON에 그 인턴을 하는 학생은 아니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권자가 됐다고 합니다. 2000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 하태경 의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만 20세도 안 된 친구가 아는 국회의원은 하태경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 e스포츠 아시안 게임 종목 뭐 선정 이런 것처럼 e스포츠나 게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국회의원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의 국회의원은 하태경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태경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유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책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이 책에 보면은 속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수학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대요.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3학년, 1, 2, 3학년 내내 수학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열등감이 생겨요. 저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이 정도면 천재죠.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간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저는 이 범주사파 그룹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하태경 의원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2012년에 전대협 동우회, 전대협이 지금과 같은 정도의 권력을 갖기 전이에요. 전대협이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될 거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었죠.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저는 사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저 말고도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전대협 때문이죠. 전대협 출범식에 대학생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만으로 추산됩니다. 10만. 말하자면 전대협이라는 그 단체는 그냥 소수 몇 사람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지금 그 전대협 출범식에 나갔던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 촛불 들고 다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모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대학 교수든 아니면 법조계든 언론계든 모든 한국의 노른자의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전대협을 잘 모르는 한교안 대표님 같은 분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바로 주사파, 전대협은 주사파의 대중조직이죠. NL 주사파. 김일성을 추종했던, 북한을 추종했던 주체 사상파의 정치 세력화와 너무나 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하면 전향 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전입신고하고 사냐? 다 전입신고했냐? 아니 전입신고한 게 뭐 소유권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주권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아까 NPT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NPT 체제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세계적인 핵 강국, 핵 에너지 강국이 됐거든요. 전대협처럼 친북 주사파가 권력을 잡으면 이 사람들은 친북이에요.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 핵을 없애죠. 청와대를 임종석이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탈원전부터 했거든요. 제가 탈원전 선언하는 날 정말 크게 웃었어요. 크게. 와, 얘네들 정말 제대로 한판 하는구나. 와, 진짜
나라를 들어먹겠다는 거네. 나라하고 장난치다가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탈원전이 그냥 탈원전이 아니에요. 남과 북이 대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뭐 원전 마피아가 어떠니, 뭐 원전 독점 사업에 뭐 비리가 있을 수 있느니 그런 말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교각사루죠.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소 뼈를 자르려고 하다가 소 잡아먹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소 많이 잡혀 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전대협 동호회에 직접 가셔서 하태경 의원이 2012년 8월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정기총회 및 전대협의 밤에 아직 그때는 국회의원이 안 됐나요? 국회의원 이미 초선 국회의원이었죠 그때. 전대협 동호회에 가서 새누리당이 블루오션이다.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하태경 전대협 동호회에 가서 새누리당이 우리의 블루오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발언이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전대협당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블루오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정통 우파들이 정치를 사양 산업으로 보고 정치에 더 이상 뛰어들기 싫어하고 자기 자녀들을 정치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해서 미국 사람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의대를 보내거나 뭐 이런 거를 원하지. 우리나라 한 국가의 지도자로 키우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정치는 사양 사업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뺏긴 거죠. 우파가 버린 정치 영역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전대협 세력이 뺏어간 거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정말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소수의 몇 명이 외롭게 그리고 그 전대협 이전 세대가 겨우겨우 지탱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대협 동호회가 범전대협 세력이 전입 신고 정도가 아니고 뭐 전향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전향을 왜 해? 감히 우리한테 누가 전향을 요구해? 너네 극우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등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등기. 이 나라의 등기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소유권을 뺏길 때가 돼서야 이제 문제를 좀 의식하십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범태극기 세력이라는 사람들 누구 하나 가서 좀 합치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김문수 씨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했더니 손 들었잖아요. 무능한 거죠. 김문수, 정강훈, 조원진 세 분은 모두 제 머릿속에 지도자라는 생각을 지웠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뭐 편들어주지 않고 정광훈 목사님 빨리 석방되길 바랍니다.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석방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솔직히 기분 좋지 않아요. 또 범태극기 세력은 4분 5분 되어서 이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로 잔챙이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고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념가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전대협 세력이 우리나라의 주인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등기를 바꾸려고 한다. 뭐 전향했냐, 뭐
김정은을 전향했다, 하태경 전향했다. 전 웃어요. 뭐 전집 신고했다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집 신고하면은 뭐 그러면은 주인 되는 거예요. 전대협 사람들이 통합 라운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 전입 신고해서 들어오면 뭐 등기도 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등기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소유권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태경 의원이 한국당을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 2018년 3월에 얘기했는데 이번 공천 딱 2달 만에 보니까 수장시켰네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럼 범주사파 세력에서 하태경은 누구인가? 제가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겠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하태경 의원의 굉장히 깊은 우정이 있어요. 이 범주사파 세력 중에서 제가 이분한테는 참 깊은 우정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 중에 첫 번째가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 외에도 몇 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태경 의원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깊은 우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으로 만나면 참 좋아요. 특히 부인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신세도 졌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과 제가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나중에 이 싸움이 다 끝나고 다 우리 그 파파 노인이 되면 재밌게 지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사파는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지금까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3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3단계. 3단계는 먼저 지하 세력이 있다는 거죠. 먼저 지하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불법이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불법인데 그냥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비합법 세력이 있고, 그 다음 반합법, 제도권 합법, 이렇게 조직이든 언론이든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 종북 세력들은 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범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은 그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구주사파들도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링 위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뒤에 있는 체육관 관장이 달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태경 의원은 하태경이라는 사람의 가장 강점이 이 비합법, 불법, 지하 세력이 아니었던 것. 이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도 예전 주사파 활동을 지하에서 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못 되고 있어요. 반미청년회 회장도 그렇고, 민족민주혁명당 회장도 그렇고, 대표. 그 다음에 민족민주혁명당, 재건혁명당의 대표도 그렇고, 지하의 수장들은 지금도 아무도 국회의원도 못 됐고, 청와대도 못 갔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이 지하의 경험이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활동 자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는 2번이나 갔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반합법, 전대협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그 서울대 차원에서 이 NL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더 지하에 있는 반제청년동맹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기에 이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현실 정치인 중에서 그 보수에 유일하게 진출한 주사파라고 할 수 있어요. 신보라 의원 이런 사람도 이 주사파에서 밀어 올린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는 주사파라고 분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도 갔든 진짜 운동권 출신 중에서는 보수에 진출한 사실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만큼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직 활동을 했던 그 불법 조직, 비합법 조직을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태경은 예외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외적인 존재. 하태경은 그냥 우리가 링 위에 띄워놓은 선수다.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다. 결정을 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하의원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장점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분리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차하면 강철 김영한 세력하고도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늘 이렇게 그 하태경이나 신보라 뒤에 뭐 세력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한번 제가 조금만 믿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은 링 위에 뛰는 선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려면 보좌관을 보시면 됩니다.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냥 직장인인 사람도 많아요. 그냥 직장인인 사람. 그렇지만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 비서관을 한번 보세요. 비서관들이,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센 데도 있어요. 신보라 의원 먼저 한번 볼까요? 신보라 의원은 비서관 한번 보세요. 이 비서관들을 보시면 가령 뭐 전북대 총학생회장 했던 뭐 전북 총련 회장 했던 이런 더 상급의 나이도 더 많은 선배들이 보좌관 하고 있잖아요. 실세가 따로 있는 거죠. 다 전북대 출신들이 보좌관 하고 있잖아요. 보좌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좌관 월급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좌관 월급이 4급 보좌관 월급이요. 연봉이 8,500이에요. 8,500. 엄청난 거죠. 월 평균 700이 넘어요. 그냥 직장인 보좌관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력으로 움직일 때는 이분들 총액을 하면은 국회의원 보좌관 총액만 해도 보십시오. 1년간 거의 5억쯤 되잖아요. 굉장한 거죠. 국회의원이 결코 간단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뭐 장관 하기 싫죠.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굉장한 거죠. 지금 신보라 의원은 보면은 예전에 자기보다 더 윗선이었던 전북대 총학생회장급이었던 사람들이 보좌관 하고 있어요. 이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로 감을 잡을 수 있죠. 하태경 의원 보좌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태경 의원 보좌관. 여러분은 이 이름만 봐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 보고 바로 뒤에 누가 있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중에 한 사람, 이름 말 안 할게요. 한 사람은 김영한 씨의 20년도 더 된 신복 중에 신복이죠. 강철 김영한의 신복.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걸 말해버리면 이분이 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할게요. 이분도 북한 인권운동의 동지였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우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김영한 씨, 강철 김영한의 핵심 중 핵심 신복이 지금 하태경 비서관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신복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전에 1997년에 김영한 씨가 중국에 숨어 있었어요. 중국에 숨어 있을 때 한국에 전화를 한 것이 그 당시 국가정보원에 감청이 됐거든요.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량진 우리 집에 가서 책 한 권을 숨겨라. 그 전화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지금 하태경 의원 보좌관실에 있는 이 사람한테 한 거죠. 그 사람한테 이 책을 숨겨라.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장미 정원을 약속하지 않았어. 조앤 그린버그의 책을 숨겨라. 난 너에게 장미 정원을 약속하지 않았어.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김영한 씨의 난수표다. 뭐 이건 다 나와 있어요. 이 전화를 한 사람이 지금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 책을 숨겼거든요. 여러분 난수표가 뭔지 아시죠? 난수표는 기본적으로 책 2권입니다. 책 2권. 책 2권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간첩이 가지고 하나는 북한
대연락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숫자를 불러주면 뭐 몇 페이지에 무슨 몇 줄에 숫자를 불러주면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나라, 뭐 오늘 뭐 박근혜 탄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게 난수표거든요. 계속 예전에 조유식 씨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인물 아닙니까? 지금 하태경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뭐 누가 그리로 보냈을까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안 하겠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어디까지 이름을 말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해요. 다 말해버리고 싶지만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다. 하태경은 주사파 조직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다. 조직이 도움 없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못 된다. 이번에 경선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굉장한 수완가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도 조직이고 집단이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시대정신이라는 잡지, 1998년에 나온 이 잡지는 사실 이 잡지에도 하태경 서평이 들어있죠. 북한의 진실과 허위. 이때 이미 김영한 씨가 하태경 씨를 이미 포섭을 한 시간이죠. 하태경이란 인물은 이 구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세력에게는 좀 특이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능하고 외국어 잘하고 똑똑하고 소위 말하는 쓰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행동대장이고 이론가형이 아니에요. 역시 이과 출신답게 이론가형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자신의 책에 그런 고백을 해놨어요. 자신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유형이 아니다. 제가 이 책에 적혀 있는 것 조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검증을 하려면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사파와 비주사 NL은 반미와 연방제 통일이라는 기본 전략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특히 실천 전술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 차이가 없었다. 서로 잘못 지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함께 미국 대사관 앞 반미 시위를 기획했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 연방제 통일하자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전대협 조통위 시절 나는 대중 조직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조통위에서 내려가는 거의 모든 전략 전술 문건과 성명서를 내가 쓰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내려가서 거대한 하나의 지침이 되고 대중 조직은 그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문건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산재에 있던 다양한 주사파 지하 조직이 그 문건의 실행 능력을 뒷받침해 준 것이다. 전대협 조통위는 북한 쪽과 공동사업도 많이 기획했다. 당시 전대협은 북한과 팩스를 통해 많은 교신을 하고 있었다. 북한은 팩스를 이용해 한국의 학생운동권에 지침을 내려주었고 주사파는 이를 받아서 실천 지침으로 활용했다. 나는 북한의 팩스 지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공동구호를 만들고 어디서 공동집회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면 북한 측에서 이를 수용해 주기도 했다. 하태경 씨가 했던 활동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 표현에서 제가 이 표현을 보여드리는 것은 주사파와 비주사파 NL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신은 비주사 N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비주사 NL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주사라는 것은 주체사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주사 NL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체사상은 동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형용모순 아닙니까? 형용모순. 비주사가 비주체사상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주체사상은 동의해요?
형용모순이죠. 거짓말이죠. 다 조금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서울대학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김일성 수령 만세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해방파, 주사파가 있었어요. 주체사상은 좀 그래도 들을만한데 김일성 유일사상? 그건 좀 너무 무서워. 그건 좀 싫어. 라고 하는 좀 그런 흐름이 있긴 있었어요. 관악, 자주파라고도 하고. 근데 그건 비주사 NL은 아니에요. 주체사상은 수용하고, 하지만 김일성 수령은, 수령론이라고 하죠. 수령론은 조금 유보할게.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체사상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의하죠. 말장난이고요. 지금 주체사상파의 대북 입장을 보면은 차이가 조금 난다. 그러면은 김정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지금 강철 김영환과 하태경 주사파는 김정일의 인권 유린을 반대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말장난이죠. 주사파는 다 똑같아요. 네, 여기 다시 돌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하태경 주사파는 종북 주사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소위 종북 주사파랑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님, 제가 오늘 10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비주사 NL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은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당신이 예전에 주체사상에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까? 황장엽 주체사상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까? 주체사상은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된다. 그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체사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버렸습니까? 안 버렸으면 주사파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사파는 3가지로 나눈다고 말했어요. 3가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종북 주사파라고 말하는 구통신당 계열, 이석기, 이상규, 이것도 사실은 강철이 만든 거죠.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하태경, 김영환, 북한 인권운동, 사실은 김정일 반대 운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보수에 파고들었던 보수 표방 계열. 그리고 지금 여당인 범민주당 계열,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대부분이죠. 이 사람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해라. 그 사람이 바로 하태경입니다. 하태경 씨는 구주사파와도 구통신당 계열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요. 전대엽 주사파는 아주 그냥 같은 계열이죠. 왜냐하면 하태경 씨는 전대엽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보수 표방 주사파의 행동대장이죠. 한번 보십시오. 하태경 씨는 모든 주사파에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